얘들아 안녕, 현수형이다. 저번 시간에 그 연극영화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어떤 것들을 알고 싶고, 정말 나는 물리적으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좀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줘 봤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니? 정말 좋은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자, 오늘 바로 그 시간이야.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 다음에 꿈의 학교, 지금 대한민국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지. 그 연극영화과를 다니는 학생을 모셔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2년째 재학 중인 이윈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잖아요. 솔직히 자부심이.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를 준비도 했고 시험을 봐서 들어간 건데, 그 이전에 연기라는 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기를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길거리 캐스팅이 많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길거리 캐스팅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이, 야, 이미 대구도 남았을 건데 왜 길거리 캐스팅? 소속사 그때 이제 작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예술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회사 나오고 이제 학교를 다시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예고를 졸업하고 이제 또 입시를 해서 한예종을 가게 된 결과물이 나온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험 다 거치고 합격 여부 봤을 때, 합격이라는 글자가 딱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요? 이게 기분이, 처음으로 본 최종 합격이 한국예술종합학교다 보니까 처음에 믿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고개를 한번 이렇게 뒤로 뺐다가 컴퓨터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가서 이게 맞나? 라고 보고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입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이게 꿈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붙고 한 10분 정도 뒤 지나면은 이게 잘못된 오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검색해서 다시 합격을 봅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다. 나도 한 시간에 한 번씩 검색했었거든. 어쨌든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학교들을 이제 시험을 볼 준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래도 배워야 되고 연기도 배워야 되고 뭐 움직임도 배우고 아크로바트 너무 많잖아. 네. 근데 그런 연극영화과 입시를 한번 준비한 과정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 입시 진행할 때 처음에 이제 학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학원 찾을 때는 최대한 이제 강남에 있는 원장반을 목표로 찾아다녔고요. 학원 상담을 가면서 제가 원장반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요. 그 원장 수업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전해에 어디 학교를 1차 합격했느냐, 아니면은 이제 상담하고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따로 상담을 하는 날이 잡혀요. 그때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데려갈 만한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냥 뭐 다른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거기서 수업을 진행하시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기 원장반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형학원에서 이미 많이 실시되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자, 그럼 원장반이라는 거가 전년도 성적이 있는 재수생만, 월등한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현역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원장반에 들어가기가 조금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장반을 이제 제가 목표로 삼은 거는 합격률, 어떤 선생님한테 갔을 때 이렇게 배웠던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가는 확률, 그런 걸로 봤을 때 매년 보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약간 그거를 위주로 타겟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개인 레슨 할 때도 학생들을 이걸 보고 많이 선호도가 되게 높아져.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원장반이라는 거를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된, 그것도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예술계 고등학교에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그 원장반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운이 좋게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자, 그럼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예고 안에는 분명 연기 수업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입시가 좀 힘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입시를 하거든요. 그냥 이제 연기를 성장시키겠다 보다 이제 입시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데, 학교보다는 이제 학원이 전문적으로 입시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원이 좀 더 입시에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가? 서울대학교 뭐 어디 무슨 과를 가고 싶은데 학교 공부 뭐 그 다음에 야자라고나? 그 야자 모자라서 학원을 더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재수를 했으니까 고3 때는 어떻게 공부했고
반해서 이제 재수와 비교를 한번 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연습실을 잡고 이제 학교에 있는 전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합니다. 이제 그때는 학교에서 하는 보컬 레슨, 무용 레슨 이런 거를 따로 받고 또 선생님한테 또 따로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해가거든요. 약간 학원이랑 비슷한데 학원은 저희가 선생님을 찾아가고 골라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학교는 너는 2반이야 라고 약간 심사처럼 내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선생님한테 갈 수도 있고 일단 좋은 거는 학교 끝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연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고요. 현역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재수 때는 재수생이 되면은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그냥 먼저 가서 연습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제 재수 때 좀 달랐던 거는 내가 연습실에 24시간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약간 프리함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나도 재수 해봤는데 솔직히 연습실에 24시간 있어도 24시간 연습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약간 연습실에 좀 오래 있었던 타입인데 저는 연습을 안 하고 약간 대사를 들고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모습을 계속 상상했어요. 그리고 연습실이 생기면 그때 한번 체크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답이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나는 시기가 달라. 1차가 한 8월에 보고요. 이게 애매해. 네. 근데 뭐 내가 뭐 한예종을 쓴다고 거기서 받아줄까? 나 지금도 만족해. 자, 그러면 그 한예종 시험도 내가 많이 만들어서 보내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가르칠 게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거를 준비할 때 뭐 약간 선생님들, 학원,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조금 했는지 처음부터 합격의 그 파란 글씨까지. 일단 저희 학교에는 지정휘곡 9개 정도 됩니다. 그 지정휘곡을 1차 시험 보기 전에 전부 다 읽고 자기의 줄거리와 주제를 적어놔야 돼요. 이제 1차 합격했을 때 그 9개 중에서 독백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 9권을 1차 합격 후에 읽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시험 보러 다니고 뭐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리고 1차 합격 후에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2차 지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미리 써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안 썼다가 진짜 밤을 새서 썼거든요. 그걸 밤새서 그 다음날 바로 다른 학교 시험 보러 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보러 가요. 1차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 써두었던 거를 먼저 이제 학교에 지원할 때 내고 그 다음에 가면은 글쓰기랑 워크샵이랑 이제 진짜 시험이 있어요. 처음에 글쓰기를 가장 먼저 할 거예요. 글쓰기는 이제 어떤 강당에 모여서 한 1차 합격한 모든 학생들이 다 와서 글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뭐 철학적인 이야기? 어떤 글을 줘요. 철학적인 이야기 어떤 글을 주는데 그 글을 내가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워크샵은 움직임 워크샵이 있고 그 다음 연기 워크샵이 있거든요. 연기 워크샵은 2인씬. 근데 남녀 파트너를 정해줘서 1차 합격자 랜덤으로 정해줘서 2인씬을 하는 거 그것도 하고 움직임은 좀 예측 불허예요. 어떤 걸 시키실지 몰라요. 마지막 시험은 지정휘곡 그 연기하고 그 다음 특기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맞추면 이제 합격의 영광이라는 거 파란색 글씨를 볼 수 있다. 근데 운이 좋다면 1차 때는 뭘 봐요? 1차 때는 당일날 주는 당일 대사 그 다음에 독백 연기나 노래를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어요. 특기를 보여주거나 연기를 보여주거나. 자유연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질의응답도 몇 개 이상 받아야 1차에 그 합격의 그 있잖아. 그 뭔지 알아요. 2개 받으면 떨어지고 8개 이상 합격이다 이거. 나오면서도 이거 알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1차 시험 과정에서 뭐 연기도 보여주고 노래도 보여주고 뭐 질의응답 요거 많잖아요. 네. 요 과정도 한번 요 느낌. 저는 1차 시험 볼 때 일단 당일 대사를 받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당일 대사를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그냥 전 잘 울기 때문에 그냥 대사를 받고 어느 지점에서 나 그냥 울어야겠다. 무조건 울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일 대사를 받고 그냥 어떻게 잘 짜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냥 메타를 정해놓고 온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러고 이제 특기를 보는데 특기는 그냥 준비해온 거를 열심히 펼치시면 됩니다. 그냥 특기가 될 수 있고 뭐 자유연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준비해온 것을 열심히 펼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할 때
만약에 내가 앞에 당일 대사랑 특기를 못했어도 질의응답으로 약간 뒤집기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뒤집기가 가능했었는데 제가 예술계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연기 등수가 몇 등이냐 해가지고 제가 7등을 자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앞에 친구가 대학을 갔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앞에 친구니까 그럼 6등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못 갔다고 했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1등부터 6등까지 모든 그 다 앞을 말한 건데 제가 다 못 갔다고 했거든요. 다. 그래서 당황하셔가지고 1등부터 6등이 대학을 다 못 갔냐고. 아, 갔다고. 지금 이 학교 재학 중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도움을 좀 줬냐? 그래서 제가 네,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합격자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갑자기 웃으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뭔가 좀 순수해 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뭔가 뭐 이렇게 뭐 연기는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합격자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뭐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하면서 이렇게 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뭔가 이거는 1차 합격된 사람만 겪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워크샵이라는 거를 네.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 건지 일단 들어가면 한 남자 10명, 여자 1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번호가 있어요. 뭐 1번, 2번, 3번, 4번, 그 여자 번호도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남자 1번하고 여자 1번이 팀이에요. 연기 워크샵을 했을 때는 그렇게 팀이에요. 1번끼리 팀, 2번끼리 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만약에 한 명이 남았을 때는 누군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서 보는 거는 2인 씬 뭐 이름도 없이 A, 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 B로 되어 있고 마지막 대사 B면 B, A는 A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대사가 없어요. 너희들이 상의해서 만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그냥 줄만 쳐져 있고 아무 대사도 없었어요. 알아서 만들어라. 그리고 연기는 딱 2번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 2명씩 나가서 발표를 해요. 그러고 이제 그 봐주시던 전담 교수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개인 피드백보다 그냥 전체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 그거를 주의 깊게 듣고 최대한 바꿔서 다시 연기를 합니다. 그 2번 연기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주면은 그 대사를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치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조금 호흡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꿀팁이다. 왜냐면 이거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네.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교수님에 의해서 워크숍이 진행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사실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트너를 정말 잘 만나야 되고요.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기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주입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둘 다 떨어질 확률이 높고 약간 그런 것들도 보세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섬세하게 다 보셔가지고 또 저희 학교가 좀 착한 학생을 원하는 것 같거든요. 좀 말 잘 듣고 잘 따라오고 이런 학생을 원해서 약간 그런 모습에서 좀 혼자 튀고 혼자 뭘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워크샵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저도 몸을 잘 못 써가지고 혼돈이었는데 이거는 진짜로 머리 약간 잘 굴려야 됩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도 안 돼요. 약간 뭘 표현하라고 하는지 이게 움직임이 무용이 아니에요. 이게 무용을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즉흥적인 생각의 변화? 약간 직각을 표현해 보세요. 뭐 부드러움을 표현해 보세요. 약간 이런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고 추상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럴 때 진짜 몸을 막 쓰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직각에 맞는 약간 반복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어요, 직각을? 막 직각 그냥 몸 이렇게 다 해서 뭐 이렇게 걸어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던 애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몸 팔다리 이렇게 쫙 펴고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직각 같은 거. 그 워크숍에 대해서 궁금증은 참 요 정도 말해줄 수 있는 게 참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한예종에 다니는 학생을 알기가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게 또 한예종의 이제 1차 관문이었다면 네. 다른 학교도 많이 봤을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학교 1차 합격된 게 몇 개 정도? 저는 이제 뭐 현역이랑 재수 합치면은 한 나도 재수해봤지만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자더라도 연습실에서 만화책을 보더라도 거기 있으면 뭔가 된다는 생각이었거든. 내 모습 보긴 뭐 해봐. 전날에 술 이빨 먹고 먹다가 저녁 때 연습하고 이랬는데